왜 이렇게 모든 것이 막혀 있을까? 이 말 혹시 요즘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잘하려고 했고 진심도 있었고 노력도 했지만 묘하게 일이 꼬이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기회는 바로 눈앞에서 흘러가 버리는 듯한 날들. 이상하죠. 명확한 잘못도 없는데 삶 전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한 발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힘이 순간에 단 한 문장으로 운명을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품격에서는 그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가 대운의 문을 열고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기적의 문장. 막힘의 정체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일이 막히면 내가 운이 없는 걸까? 라고 자주 묻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막힘은 운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마음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누군가에게는 불안으로, 누군가에게는 무기력으로, 혹은 이유 없는 두려움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신호를 운이 나쁘다, 기회가 없다로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더 막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단 한마디가 어떻게 대운을 불러왔는지 그 비밀을 깊게 파헤칩니다. 한 남자의 고백. 몇 해 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실패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업도 무너지고 사랑도 떠나고 건강마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스스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는 건 왜 다 안 될까?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처럼 보이는 인연으로 한 작은 사찰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을 바꾼 부처님의 한마디를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왜 단 한마디만 남겼는가?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짧고 단순할까?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짧아야 마음을 깨운다. 길고 복잡하면 머리로만 받아들이지만 짧고 단단한 말은 영혼을 흔들고 운명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날 그 남자는 절 마당 한켠에 조용히 서 있던 한 노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님, 왜 저는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안 풀릴까요? 왜 노력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때 노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그 문장은 남자의 인생을 뒤흔들고 그의 운을 바꾸고 그의 대운을 다시 흐르게 만든 경이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너는 너를 버리고 너만 바라본다. 남자는 처음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을
하루, 한 달, 1년 동안 계속 곱씹으며 자신의 삶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왜 그 문장은 막힌 삶을 풀어냈을까요? 왜 그 순간부터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왜 나에게만 유난히 시련이 몰릴까?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까? 왜 노력해도 나아지는 게 없을까? 이런 질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불안, 실망, 상처, 좌절, 기대의 붕괴, 그 모든 감정이 하나로 뭉치며 조용히 속에서 올라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마음을 안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는 무기력의 순간, 기분이 이유 없이 가라앉고 사람과 대화를 해도 공허하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손이 움직이지 않는 날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 감정을 마음의 붕괴 신호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한계에 다다르면 몸과 운이 먼저 멈춘다. 머리는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가슴은 더는 못하겠다고 울부짖는 상태.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더 몰아붙입니다.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왜 이렇게 한심하지?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그런 날은 내 마음이 내게 마지막 도움을 요청하는 날이다. 그 남자 역시 그 신호를 무시해 왔습니다. 남자의 삶을 뒤덮었던 반복되는 실패.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혼자 일어서 보려고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며 버텼고 남들보다 빨리 일을 시작했으며 친구들보다 몇 배 더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공은 그의 손끝에서 늘 빠져나갔습니다. 합격 직전 떨어지고 승진 직전 밀리고 결정적 기회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돈은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한 걸음만 가면 되는 것을 그는 10걸음을 가도 제자리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운이 막힌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막혔다. 막힘은 징조다. 사람의 운명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좋아지는 것도 나빠지는 것도 징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징조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시작함.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됨. 사소한 일에서 잦은 실수. 인간관계에서 작은 균열. 이유 없는 마음의 공허함. 분명하게 하려는데 자꾸 꼬임. 시도하던 일이 미묘하게 멈춤. 기회가 눈앞에서 멀어짐. 이런 징조가 겹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나쁘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징조는 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이다. 그 남자는 이 말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불러낸 인연. 그가 그 사찰을 찾은 날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유난히 가라앉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릴 때 외할머니가 데리고 다니던 작은 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볼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그저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런데 그 끌림이 바로 인연의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인연은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 그가 그날 저를 찾은 것은 삶이 그를 밀어 넣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불러낸 것입니다.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사람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절 마당에서의 만남. 남자는 절 마당에서 나무 아래 홀로 앉아 있던 한 노스님을 발견합니다. 바람은 조용했고 매미 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 스님 앞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혁명적이거나 극적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연출도 아무런 장식도 없이 그저 고요한 마당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마주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남자의 눈빛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노스님은 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 단 한 문장을 말해줍니다. 부처님의 한마디 운명을 뒤흔든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복잡한 설명도 긴 논리도 없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스님은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너는 너를 버리고 너만 바라본다. 말은 짧았지만 그 문장은 남자의 마음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잊어버렸던 진실을 누군가 다시 꺼내 보여주는 느낌. 마치 오래된 상처가 드디어 이유를 밝혀주는 듯한 울림.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 말이 그의 대운을 어떻게 열었는지, 그리고 왜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졌는지, 이제부터 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노스님은 그날 단 한마디 외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너를 버리고 너만 바라본다. 그 말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난해하고 정답이 있는지도 모르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말은 남자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던 말처럼 마침내 삶이 그에게 대답을 준 것처럼.
그 문장은 남자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간 그는 그 문장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너를 버리고 너만 바라본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수십 번 되뇌어도 정확한 의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말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의 의미. 며칠이 지나고 그는 어느 순간 문장의 절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너를 버리고.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을 포기하라거나 자존감을 낮추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나를 버리는 것은 허상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나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가짜 나를 지키느라 진짜 자신의 마음을 버립니다. 나는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의무, 다른 사람보다 늦어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 비교로 만들어진 자존심, 남들이 보는 이미지, 이 가짜 나는 누구나 스스로 쌓아 올린 거대한 벽입니다. 남자는 그동안 그 벽을 지키려다 마음의 힘을 모두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스님이 말한 너를 버린다는 건 내가 만들어낸 가짜 나를 버리라는 뜻이구나. 너만 바라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너만 바라본다. 가짜 나를 버리는 게 맞다면 너만 바라본다는 무엇일까? 누구를 바라본다는 걸까? 부처님은 왜 이 문장을 덧붙였을까? 그는 며칠 동안 문장을 계속 펼쳐 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아주 조용한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부처님이 말하는 너는 남들이 보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참나를 뜻합니다. 즉 가짜 나는 버리고 진짜 나만 바라보라는 것. 이 문장 안에는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삶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남자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내 마음을 바라보고 살았을까?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내가 되려고만 했던 걸까? 얼마나 많은 나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흘려보냈는지 그는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진지하게 묻지 않았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괜찮은 척하기
위해 스스로를 속여왔다. 늘 남과 비교하며 내 삶을 하향평가해왔다. 그는 가짜 나를 위해 살았고 진짜 나를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막힘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운의 막힘도 결국 내가 만든 것인가? 부처님은 말합니다. 마음이 과열되면 행운은 들어오지 못한다. 마음이 가짜 나와 진짜 나 사이에서 갈라져 있으면 삶이 꼬이고 기회가 흐려지고 사람의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남자의 삶이 계속 실패했던 이유도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나를 지키느라 진짜 나를 외면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거꾸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이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일은 잘 되려다가도 마지막에 틀어지고 사람과의 인연은 어긋나고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번지고 기회는 코앞에서 흩어지고 노력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막힘은 결국 마음의 균열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노스님이 그에게 단 한마디만 준 이유. 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스님은 단 한마디만 말했을까? 왜 내 상황을 듣지도 않았을까? 하지만 그는 곧 이해했습니다. 부처님이 주는 깨달음은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완성된다. 그 단 한 문장은 그가 삶 하나하나에서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찾은 의미는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마음이 붕괴됐는지, 왜 인연이 틀어졌는지, 왜 기회가 멀어졌는지. 대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대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열린다. 사람들은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며 복을 빌고 부적을 사고 행운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행운은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좋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행운은 마음의 흐름이 통할 때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그 남자는 자신이 운이 없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음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직 큰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지로 맞추지 않고 내 감정에 솔직해짐. 항상 남의 눈에 맞춰 하던 행동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함. 스스로를 낮추고 비난하는 습관이 서서히 사라짐. 더 이상 무조건 열심히 하기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살핌. 작은 실수, 작은 실패에도 스스로에게 괜찮다라고 말함. 이 작은 변화들은 마음의 균열을 하나씩 메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메워지는 순간 운명의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눈을 뜬 자신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또 하루가 시작됐네라는 무거운 생각이 습관처럼 밀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익숙한 무기력이 조금 옅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전날 밤에 노트에 적어둔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너는 너를 버리고 너만 바라본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아주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나를 비난하지 말라는 뜻이겠구나. 내가 만든 허상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겠구나. 그 깨달음은 그의 마음을 아주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시선이 바뀐다. 그는 의무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는 무슨 일을 해도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왜 더 잘 못하지? 왜 나만 뒤처지는 거지?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는 늘 자신을 가장 냉정한 평가자로 만들었고 가혹한 판단을 내리는 심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내가 나에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었구나.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사소한 변화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삶은 그 순간부터 달라진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남자는 자신을 돌아보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상처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던 자신, 실수했던 자신, 선택을 잘못했던 자신, 누군가에게 상처 준 자신,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약한 자신. 그는 그 모든 기억을 스스로의 제목처럼 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기억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때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그때의 나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했구나. 그때의 나는 정말 힘들었다. 그래, 그때의 나를 이제는 좀 용서하자.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똑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한동안
잠들어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강렬한 해방감. 그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야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구나. 마음의 에너지는 방향을 바꾼다. 그날 이후 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누군가의 한마디에 바로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표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무슨 일을 해도 걱정부터 앞서고 실패할까봐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상대의 표정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나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앞두고도 전처럼 겁먹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두렵기보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해보자라는 따뜻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아, 마음이 바뀌면 삶의 에너지가 바뀌는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마음이 조금만 열려도 그 틈으로 대우는 들어온다. 주변의 작은 변화들이 신호처럼 나타났다. 그의 마음이 바뀌자 주변 사람들의 행동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상대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과하게 민감해졌던 그가 마음의 힘을 되찾자 사람의 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진짜 칭찬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무심한 말도 마음에 크게 닿지 않고 사람들의 표정이 예전보다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아주 자연스럽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갑자기 안부를 물었고 오랫동안 답이 없던 일이 천천히 해결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우연한 만남에서 좋은 정보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아, 이게 운이 열리기 시작하는 징조구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인연이 밝아지고 인연이 밝아지면 길이 열린다. 운은 달력에 적힌 날짜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빛을 따라 흘러옵니다. 운명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다.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막힘은 그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깨어나는 것을 돕기 위한 일종의 신호였다는 것을. 고통은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무너진 것이 아니었구나. 일어나기 위해 준비되던 시간이었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깊은 울림으로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는 가짜 나의 틀을 벗어나고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운으로 향하는 본격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운이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들, 남자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지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가짜 나의 껍질을 벗겨내는 정도였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그 변화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음이 정리되자 인연의 흐름이 달라졌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었다. 잘 지내지? 얼마 전에 내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어.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을까? 전에는 이런 연락을 받으면 그는 무조건 망설였을 것이다. 왜 연락하지? 무슨 부탁하려고? 지금 나한테 이런 여유 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마음속에서 이상할 정도로 편안한 감정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인연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구나. 그는 그 느낌을 믿고 지인을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상상도 못한 말이 나왔다. 요즘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인력을 찾고 있는데 내가 떠올라서 말이야. 혹시 한번 들여다볼 생각 있어?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놀랐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기회가 스스로 흘러 들어오는 듯한 느낌. 부처님은 말한다. 마음이 열리면 기회는 스스로 찾아온다. 그는 그 가르침이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음을 느꼈다. 마음이 힘을 되찾으면 판단력이 살아난다. 그는 제안을 들으며도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꼈다. 이 일 내가 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이 길에 끌리는구나 라는 묘한 확신이 올라왔다. 전에는 모든 선택을 머리로 했지만 지금은 마음의 감각이 살아나고 있었다. 과거의 그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거나 스스로 길을 막는 선택을 자주 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훨씬 더 명료해졌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맞지 않는지, 무엇이 나를 평온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앞으로 끌어당기는지 그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참나를 바라보라는 의미였다. 작은 결정들이 인생을 바꾼다.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오랜 시간 멈춰 있던 흐름을 다시 움직이는 첫 번째 행동이었다.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이게 맞는 길이라는 뜻인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그는 단 한 가지
확신을 느꼈다. 내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구나. 과거의 그는 마음의 소리보다 남들의 기대, 평가, 시선을 우선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자신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연결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밑그림이 되었다. 대우는 조용하게 흐르기 시작한다. 며칠 뒤 지인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팀에서 면담 한번 하고 싶다고 하네요. 시간 괜찮으세요? 그는 놀라웠다.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길을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날 밤 부처님의 한마디를 다시 떠올렸다. 너는 너를 버리고 너만 바라본다. 가짜 나를 버리고 진짜 나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감정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마침내 운의 흐름까지 바뀌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대우는 예상치 못한 소리로 조용히 다가온다. 대우는 천둥처럼 시작되지 않고 아주 작은 물결처럼 시작된다. 마음의 변화는 만남의 질을 바꾼다. 면담을 위해 찾아간 회사에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면담 내내 상대팀 리더는 그의 말에 깊이 귀 기울여 주었고 그의 생각에 공감해 주었고 그의 태도를 높게 평가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말을 더듬고 자신감 없어 보였을 것이고 상대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냥 자신을 믿는 감정이 올라왔다. 자신감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균열이 메워질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힘이었다. 면담이 끝날 때 리더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좋네요. 우리 팀에 잘 맞을 것 같아요. 곧 공식 연락 드릴게요.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가 마침내 깨달은 것.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느꼈다. 아내가 운이 없던 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이 나를 버렸던 거였구나.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니 내 삶이 흐르지 않았던 거구나. 그는 책상 앞에서 흐느끼듯 울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 같은 눈물이었다. 부처님의 말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마음의 정화가 있다. 그는 그날 이후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마음 바라보기를 시작했다. 오늘의 감정, 내가 숨긴 진짜 기분, 내가 두려워한 것, 내가 바란 것,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 그는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났다.
불안이 줄었다. 두려움이 작아졌다. 인간관계가 편안해졌다. 일이 자연스럽게 풀렸다. 마음에서 여유가 생겼다. 직감이 선명해졌다. 그는 깨달았다. 대우는 마음의 정화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버리고 진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흐름이 반대로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명을 뒤흔드는 결정적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다. 중반부의 마지막 어느 날 그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는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팀에서 함께 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단순한 합격 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의 전환점이었다. 그는 직감했다. 아, 드디어 내 인생의 물줄기가 바뀌기 시작했구나. 새로운 회사로부터의 제안을 받은 날 이후 남자의 삶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조용한 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눈을 조금만 감고 마음을 느끼면 그는 알 수 있었다. 이전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흐름이 자신의 인생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마음의 저항이 사라졌다. 전에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 항상 가슴속 어디선가 무거운 저항이 느껴졌다. 할 수 있을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늘 무엇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후퇴하곤 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저항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는 더 깊은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놀라며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렇게 편해졌지? 전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답은 명확했다. 그는 지금 진짜 자신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다.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니 저항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던 것이다. 부처님은 말한다. 진실된 마음이 움직이면 그 길은 이미 열려 있는 길이다. 그는 처음으로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실감하고 있었다. 세상이 갑자기 부드러워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가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조금 차갑게 말하면 그 말의 숨은 의미를 억지로 해석하려 했고, 누군가 무심한 표정을 짓기만 해도 그는 내가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의심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출근길을 걷는 사람들도,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가게에서 만난 점원도 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필터가 바뀐 것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도 나에게 다르게 보이는 거구나.
그는 예전 같으면 신경 쓰였을 상대의 표정이나 말투가 이제는 거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그가 비로소 되찾은 것이다. 마음이 강해지면 타인의 에너지도 덜 영향을 준다. 그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발견했다. 전에는 남의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에 쉽게 상처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분리해서 보는 능력이 생겼다. 누군가 짜증을 내면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안에 이유가 있겠지. 내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저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야.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했다. 그는 깨달았다. 부처님이 말한 참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남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갖는 것이었다. 예전보다 평온한 집중이 생겼다. 그는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며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 업무가 예전과 다르거나 복잡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전보다 집중이 훨씬 잘 되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크게 흔들렸는데 지금은 실수가 생겨도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정리해 나갔다. 내가 왜 이렇게 차분하지? 그는 스스로에게 놀라며 깨달았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일도 자연스럽게 풀리는구나. 부처님은 말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머리는 저절로 맑아진다. 그의 머리는 지금 평온함 속에 맑게 깨어 있었다. 예전에는 없던 뜬금없는 행운이 찾아왔다.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동료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혹시 이거 관심 있어? 내가 이번에 참여하던 프로젝트인데 다른 일정 때문에 빠져야 해서 너에게 넘기면 좋을 것 같아서. 그 프로젝트는 그 회사 안에서도 잘하면 개 성과를 받을 수 있는 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놀랐다. 왜 이런 기회가 갑자기 나에게 오지?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아주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느꼈다. 이게 대운이 흐르는 건가? 운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확실한 기회를 잡았다. 그는 부처님의 그 한마디가 자신의 기운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이해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그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 중반부 후반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문득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를 힘들게 했던 말들, 그를 괴롭혔던 느낌들,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상처들. 그 기억들은 한때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돌덩이와 같았다. 하지만 그날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그는 아주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정말 괜찮구나. 그 상처는 그에게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그의 마음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부처님은 말한다. 과거를 놓아줄 때 대우는 현재로 흘러든다. 그는 과거를 내려놓았고 대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마음이 정화되면 삶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사람을 끌어온다. 그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다.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말을 들어주는 사람, 기회를 소개해 주는 사람. 그는 느꼈다. 아, 예전엔 내가 나를 미워했으니 사람도 나를 멀리했구나. 이제 내가 나를 바라보니 사람도 나를 바라보는구나. 이는 매우 깊은 깨달음이었다. 예전에 그의 삶을 뒤덮고 있던 고독과 외로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바뀌니 그 마음에 맞는 인연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깊게 이해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오는 결정적 만남. 어느 날 그는 회사에서 진행된 한 세미나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인연과 연결된다. 그 인연은 그의 인생을 뒤바꿀 운명의 만남이었다. 그는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결정적 역할을 할 인물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날의 만남은 클라이맥스에서 펼쳐질 운명의 반전의 시작이었다. 부처님은 말한다. 인연이 준비되면 만남은 필연이 된다. 그는 이제 대운이 완전히 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지던 그때 남자는 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물렀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그는 그를 스쳐 지나가려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확실한 목소리를 들었다. 멈춰라. 이 사람은 내 삶에서 중요한 인연이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고 그 사람 또한 마침 돌아보며 시선을 마주쳤다. 둘은 아주 짧게 눈을 마주쳤지만 그 순간 남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 사람, 어디선가 이미 만나본 것 같아. 그러나 만난 적 없는 얼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울림이 번졌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하게 뛰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닌 선택의 순간에 밝혀진다. 그 사람은 회사의 임원 중 한 명이었다. 남자는 그의 눈빛에서 묘한 친근함과 묵직한 신뢰감을 느꼈다. 임원은 갑자기 말을 걸었다. 아까 발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짧았지만 깊은 확신이 느껴졌어요. 남자는 당황했다. 자신은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없었다. 그저 토론 중에 몇 마디 의견을 낸 게 전부였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요? 임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의 말보다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걸 먼저 봅니다. 남자는 그 순간 노수님이 했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너는 너를 버리고 너만 바라본다. 그는 느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문장이 현실에서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당신에게 맡기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임원은 잠시 말 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의외의 제안을 꺼냈다. 우리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아직 팀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의 심장이 멈춰버린 듯 조용해졌다. 이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 회사에서 중심급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커리어 인연, 평판 위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임원은 계속 말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삶의 균형을 잃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네요. 남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임원조차 그의 마음이 변화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 부처님의 말 한마디가 그의 기운을 바꿔놓은 것이다. 대우는 준비된 마음에게만 열린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앉아 오늘의 일을 곱씹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은 이유가 뭘까?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왜 하필 지금일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부처님의 말은 과거의 나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았던 말이었겠지. 가짜 나로 가득한 상태에서는 그 말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에게 연민이 생겼고 마음이 정화되었고 중심이 잡혔고 세심하게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두려움이 줄었고 내면의 진짜 힘이 깨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기회는 세상 어디선가 날아와 그에게 정확히 꽂혔다. 부처님은 말한다. 기회는 준비된 마음에만 찾아온다. 그는 그 말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운명의 시험,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다. 하지만 큰 기회가 찾아오면 언제나 한 번의 시험이 온다. 기쁨과 설렘의 다음 날 남자는 갑자기 이유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프로젝트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모든 걸 잃는 건 아닐까? 두려움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그를 짓눌렀던 그 익숙한 그림자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남자는 그 두려움 속에서 부처님의 한마디를 떠올렸다. 너는 너를 버리고 너만 바라본다. 그래.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도 가짜 내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을 때 그는 늘 같은 공포 속에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가짜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이 온 것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이제 참나를 볼 수 있어. 그 순간 그의 마음속 어둠이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를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팀 구성을 발표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자의 이름이 핵심 포지션에 올라 있었다. 그 소식은 한순간 그를 둘러싼 공기를 바꾸었다. 전에는 그를 눈여겨보지 않던 동료들이 그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격려했고, 누군가는 질투했고, 누군가는 응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었다. 그래, 나는 이제 내가 나를 믿는다. 그는 예전처럼 불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운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운을 불러오는 사람이었다. 운명이 열리는 순간 부처님의 말이 완성되다. 프로젝트 첫 미팅 날, 그는 회의실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자리에 드디어 도착한 느낌. 자리에 앉아 임원이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회사의 성과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신 같은 사람이 길을 열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부처님의 한마디가 현실에서 완전히 꼽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스님, 제가 이제 알겠어요. 너는 너를 버리고 너만 바라본다. 가짜 나를 버린 그는 드디어 진짜 나를 바라봤고 그 순간 그의 운명은 열렸다. 운명은 그가 진짜 자신에게 돌아온 순간 함께 돌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대우는 상태다. 그는 마침내 깊은 깨달음에 도달했다. 대우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구나. 대우는 외부에서 오는 행운이 아니구나. 대우는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사느냐에 따라 열리는 거구나. 그는 지금 대운이 흐르는 마음의 상태에 도달해 있었다. 마음이 조용했고, 감정이 성숙했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인연이 자연스럽게 흘렀고, 선택이 명료했고, 기회가 계속 이어졌으며,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작아지고, 평온이 커졌으며,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었구나. 대운의 길 위에서 배우게 되는 마지막 진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첫날, 남자는 새롭게 펼쳐진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 차이는 실력이나 경험이 아니었다. 오직 마음이었다. 마음이 안정되자 실력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동료들의 시선이 남자에게 향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생각은 깊었고 시야는 넓었으며 판단은 정확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급해하거나 긴장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더 고요했고 그 고요함 덕분에 생각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살아났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안정적이다, 신뢰가 간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자는 알았다. 그 안정감은 외부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면이 깨어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었다. 부처님은 말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스스로 드러난다. 그는 지금 그 가르침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음의 기운을 보고 따라온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동료들은 남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그를 중심으로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억지로 이끌지도 않았다. 그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따르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주변의 마음까지 안정시키기 때문이다. 팀 안에서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 생길 때도 그는 상대의 말을 먼저 듣고 감정을 살피고 우리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상기시켜줬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에게 더 신뢰를 보냈다. 그는 깨달았다. 내 마음이 안정되니 사람들의 마음도 편안해지는구나. 인연의 흐름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삼기적 같은 결과는 항상 마음의 힘 이후에 찾아온다. 몇 달 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완성도 높게 완성되었다. 회사 내부에서도 임원진 사이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올해 최고의 성과로 불릴 정도였다. 프로젝트 발표가 끝난 뒤 임원은 남자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들어온 건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아니,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죠. 남자는 머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예전에 그는 칭찬을 받아도 믿지 못했고 운이 좋았다라고 스스로 폄하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바뀌고 나서 따라온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그가 마침내 도달한 가장 중요한 깨달음.
프로젝트 성공 이후 조용한 방에서 그는 홀로 자신에게 물었다. 스님이 왜 그때 그 단 한마디만 말했을까? 그는 이제 답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단순한 조언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말은 그의 인생 전체를 다시 그리는, 운명을 바꾸는 문장이었다. 너는 너를 버리고 너만 바라본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가짜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남들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나, 비교 속에서 만들어진 나, 두려움으로 뭉친 나, 상처로 뒤틀린 나. 그 모든 허상을 버리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너만 바라본다는 것. 그게 바로 참나, 진짜 마음, 내 본래의 나를 바라보라는 뜻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이었다. 참나를 바라보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그는 이제 결정을 내릴 때 머리보다 마음을 먼저 보았다. 이 일이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지,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지, 내 마음이 나아가고 싶어 하는지. 그 기준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었다. 마음이 밝아지는 방향이 곧 대운이 흐르는 방향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자 삶은 단순해졌다. 선택이 쉬워졌다. 불안이 줄었다. 길이 보였다. 그는 깨달았다. 대운은 뭐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구나. 대운이 열린 사람에게만 보이는 길. 어느 날 그의 상사는 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조금 더 큰 책임을 맡아볼 생각 있습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그가 겪었던 어떤 순간보다 더 큰 전환점이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었다면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말했다. 그래,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야.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아주 큰 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 문 너머에는 그가 상상조차 못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가르침을 깨닫는다. 퇴근길 조용히 집으로 걸으며 그는 부처님의 말이 마지막 한 조각으로 완성되는 것을 느꼈다. 너는 너를 버리고 너만 바라본다. 가짜 나를 버리면 참나가 보인다. 참나를 바라보면 내 인연이 보인다. 인연을 바라보면 내 길이 보인다. 길을 보면 운이 흐른다. 대운은 갑자기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피어나는 삶의 방식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가두고 있던 두려움의 벽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선언했다. 나는 이제 내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 그는 이제
과거의 자신이 아니다. 불안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 과거가 그의 발목이 아니고 타인의 평가가 그의 기준이 아니며 두려움이 그의 선택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는 깨달았다. 인생을 바꾸는 건 기회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부처님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 긴 이야기를 따라와 주신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 하나가 남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운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운명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는 누군가의 인정도, 외부의 행운도, 갑작스러운 기적도 아닙니다. 운명은 마음이 바뀌는 순간 이미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단 한마디처럼 내 안 깊은 곳을 흔드는 말,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 그것이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는 진짜 시작점입니다. 혹시 지금 막혀 있다 느끼시는 분들, 과거의 상처에 무너지셨던 분들, 길이 보이지 않아 조용히 눈물 삼키는 분들, 기억하세요. 당신은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참나를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가짜 나를 내려놓고 진짜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 인연이 흐르고 기회가 열리고 대우는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의 이야기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품격은 당신의 인생이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하고 더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의 인생 여정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지는 연결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